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암 하면 우리나라 현재 1위 사망 원인으로 가장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암은 유전자 질환인가, 대사 질환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이죠.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6개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인간의 30억 개의 유전자를 전부 다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암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질환들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30억 개의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내 몸의 유전자를 혈액 한 방울로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자, 그런데 그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우리의 암이 정복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유전자 원인의 암은 매우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유명한 그 유전자 원인의 암이 있죠. 그게 바로 브라카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이거든요. 브라카 1, 2 유전자, 유방암을 예방하는 유전자입니다. 요게 꺼져 있는 그런 사람에서 유전자적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80%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온전한 유방을 양쪽을 다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고, 그게 뉴스로 크게 회자가 됐었죠. 근데 이 유전자 암은요, 우리 전체 암의 원인 중에 한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암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내 몸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이 대사적인 내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의 연속군의 특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암이 왜 고혈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암이 왜 당뇨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대사성 질환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핵의 DNA가 다 모여 있는데, 이 DNA를 암세포의 DNA로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핵을 빼내고 암세포의 핵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포는 암세포로의 특성을 가질까요? 당연히 유전자 질환이라면 핵이 바뀌었으니까, DNA가 바뀌었으니까 그 DNA를 계속 복사해가지고 세포가 분열을 하면 암세포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핵을 바꿨을 때에는 암세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포질이 암세포이고, 그 다음에 이 핵은 정상세포를 넣어도 암세포로서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핵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세포질 어딘가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세포질에는 어떤 게 원인일까 찾아보니까 이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질의 한 25% 정도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학 시간에. 우리 세포의 안에 공장 같은,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기관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우리 몸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들어왔다? 원래 세포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세포에 들어온 애입니다. 35억 년 전 우리 세상에, 지구상에 생명이 처음 생겨날 때, 그때는 고세균과 세균과 진핵세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세포 단위만 있었던 겁니다. 생물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크기들이 없었고, 근데 그 중에서 진핵세포들이 이렇게 꾸물꾸물 포식하고 다시 분해하고 이런 생명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 종류, 세균의 일부를 자기 세포 안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게 한 20억 년 전의 얘기라고 해요. 그냥 진핵세포로서 살았으면 세포 하나로서의 밖에 커질 수가 없었는데, 그 에너지 효율이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하면 18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도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덩치도 커지면서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게 된 거죠.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나면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TCA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당 대사라는 과정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으면, 그러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이 DNA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핵에 있는 DNA가 파괴된 걸 우리가 보고 암세포는 유전자가 변이돼서 우연히 생긴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정상세포가 되고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이 아닐 때 암세포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암의 기전, 대사성 암의 기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암을 유전자 질환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러면 우연히 암이 생긴 거니까 이 암을 내 몸에서 없애면 됩니다. 우연히 생긴 거니까 암이 없어졌으니까 일생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은 치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응급처치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암을 내 몸에서 없앴으면 그 암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과정이 꼭 필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사적인 상태의 문제, 미토콘드리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암세포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끊어줘야 암이 다시 걸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시 나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암을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암세포를 당장 없애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비적인 치료라고 말을 하는데 몸에 열을 최대한 높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개선을 하고 산소를 공급을 개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사성 문제, 저산소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만들어야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또 치료적인 효과도 일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기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태초먹거리라는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예전 우리가 700만 년 전부터 먹어왔던 그런 쪽으로 가야 암만이 아니라 많은 대사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충남대 화학박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따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계기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그 미국에서 생활습관,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겠죠. 유방암 같은 경우는 특히 고지방 식이와 그다음에 비만 이런 세포들에 의해서 많이 악화되는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질환으로 유명하고 에스트로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암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호르몬암이기 때문에 이 유방암을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암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유학 생활로 돌아갔고 머지않아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그때는 이제 전신으로 재발이 되었고 따님을 잃는 과정을 가슴 아프게 겪으셨고요. 그러면서 진짜 식생활에 대한 얘기, 내가 화학 박사로서 모든 음식 성분들을 분석을 해주고 있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사실 다 암세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하루에 5,000개에서 좀 많이 생기는 사람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들을 우리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잡아서 없애는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면역기능 세포가 NK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내추럴 킬러 세포. 그런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암세포들이 어딘가에 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30번 이상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면 1cm짜리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cm짜리 암이 만들어지려면 평균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암에 진단이 됐다면 5년 전부터 무슨 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생활 습관을 그냥 뭐 괜찮겠지, 고혈압 당뇨 걸렸지만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오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뒤에 내 암의 발견의 전초일 수가 있어요.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내 소중한 사람 잃거나 내 자신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암이 유전자 질환 특성보다 대사성 질환의 특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오늘 인지를 하시고 생활 습관이 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는 것처럼 암에서도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